개싸네 스포츠 나이.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2일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이제 오늘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연휴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한테 연휴는 추석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추석 때도 꽤 연휴 기간이 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또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추석 때 되면 이제 또 한 시즌이 벌써 끝나가는 그때쯤이 될 겁니다. 우리는 또 한 살을 더 먹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거고요. 사실 그 또 연휴가 또 추석 때가 온다는 게 저 같은 아지한테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계속 나이 한 살 더 먹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시간의 흐름이 너무 빨리 갑니다. 5월달도 연휴가 있나요? 그런가요? 오늘 2월 2일 여러분들과 또 준비된 소식 가지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이 지금 이제 전지훈련 가서 푸이그가 이제 올해 합류를 했는데 이정우 선수가 같이 와서 사진을 찍었나 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애리조나인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애리조나입니다. 여기 지금 애리조나인데 제가 봤을 땐 애리조나의 한식당 같습니다. 애리조나의 한식당. 농구 NBA 소식도 해달라고요? 시간 없어요. 그리고 전 NBA를 제가 보지를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기 한식당인데 보시면 고기를 보세요. 고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미국에 한식당이 물론 많이 있는데 또 찾으려면 들을 게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요즘에는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많이 진출을 해서 예전보다 작은 도시, 작은 마을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되는 규모의 고깃집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여기는 요렇게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LA는 이런 고깃집이, 한식당 고깃집이 꽤 있는데 LA를 벗어나서 한인들이 별로 없는 곳에 가면은 찾기가 힘들죠. 찾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보시고, 이정우 선수는 이제 올해 샌프란에서 재활해서 올해서부터 제대로 가야 됩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오늘 김혜성 선수가 오늘 팬페스트 행사에 첫 모습을 드러냈어요. 근데 사실 LA에는 워낙 그냥 LA는 그냥 한국입니다. 그 정도로 LA는 한국 혹은 멕시코 시티 이 정도로 한국 분들이 많으시고 또 멕시칸들 많고, 그래서 LA의 한인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줄 거예요. 오타니도 있지만, 그래서 오타니가 일본의 지금 상징처럼 메이저리그를 씹어먹고 있고, 또 LA 같은 경우에는 일본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이 약간 석이 죽었죠, 오타니 때문에. 근데 이제 김혜성 선수가 LA에서 예전 류현진 선수 이후에 LA 다저스에서 명맥을 이어서 잘해주면 또 충분히 김혜성은 김혜성만큼의 가치가 있는 선수니까 저는 가치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김혜성 선수가 본인의 장기, 센스 있는 야구, 그 다음에 타격에서의 정확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면, 그리고 또 이 빠른 발,
이런 거 잘 보여주면 분명히 LA에서도 김혜성 선수가 인정받는 저는 선수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타니의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LA라는 서부 최대의 도시에서 오타니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 그다음에 마케팅으로서의 그 폭발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근데 김혜성 선수가 그 정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은 현실적으로 절대 아닙니다만 그래도 LA 한인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분명히 저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A 다저스 하면은 마치 동양에서는 지금 오타니의 구단처럼 이미지가 돼 있는데 김혜성 선수가 거기에 한 발 나아가서 좋은 역할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 또 하나는 LA가 지금은 이제 많이 진화가 됐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역대 최악의 산불로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고생들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타니가 이제 또 뭐 기부도 하고 했지만 그 이제 정리가 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LA에는 진짜 다저스, 레이커스, 클리퍼스 이런 그 아주 명문 팀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위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 LA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팀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LA가 건조한 지역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거의 진화가 요번에 비가 한번 와갖고 진화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불행 중 다행이고 아무튼 빨리 좀 복구가 돼서 일상으로 잘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T 로하스의 소식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로하스가 우리나라에서 한번 KT에서 리그를 씹어먹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갔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냉정하게 안 됐잖아요. 알칸타라도 그렇고 투수 알칸타라도 그렇고. 근데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솔직히 다시 씹어먹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리그의 수준을. 투수의 수준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로하스가 도미니칸이잖아요. 그래서 2023 시즌에는 시즌이 끝나고 배정대 선수를 도미니카로 이렇게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너 따뜻한 데 와서 몸 만들면서 나랑 같이 운동하자. 그래서 배정대 선수가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마치고 나서 조금 더 몇몇 선수를 더 불러서 배정대, 오윤석, 강민성, 안현민 이런 친구들을 훈련 장소를 제공을 했대요. 그리고 윈터리그까지 관람할 수 있게끔. 켈리가 본인의 집을 갖다가 집으로 막 초대하고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를 외국 선수가 여기도 로하스가 자팀 선수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SNS 그게 뭐 인스타든 유튜브든 뭐가 됐던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외국이랑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전화 이런 뭐 SNS나 유튜브 이런 매체들이 발달되기 전에는 전화, 메일 그때도 물론 커뮤니케이션은 됐지만 지금처럼 실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비시즌 때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고 교류가 좀 없었고 한데 이제는 뭐 맘만 먹으면은 실시간으로 영상까지 다 통화가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헤어지고 나서도 그러니까 즉 재계약이 안 되고 나서도 친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내는 선수들도 꽤 많아 보이고 이렇게 외국인 선수가 장기 계약
그러니까 계속 계약을 갱신하면서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교류를 계속하면서 초대를 하는 거죠. 야, 일로 와서 여기 따뜻하니까 여기서 같이 운동하자. 여기서 휴가 좀 보내. 우리 집으로 와. 예. 이런 거 좋잖아요. 교류, 말 그대로 진짜 교류죠. 말 그대로. 근데 저는 외국인 선수들이 이렇게 마음을 가져주는 게 저는 고맙기도 하지만 이러지 않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다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본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선수들과는 계속 친밀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게 저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은퇴 이후에도. 그 나라의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은퇴하고 다 나서 도미니카에 어쩌다가 뭐 가족여행을 가게 됐어. 로아스? 우리 연애 나 여행 가.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도미니칸 친구를 현지에 두고 있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인간적이고 참 따뜻하고 좋다. 사실은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 제도가 정착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에 대한 선입관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기적이다. 저 새끼들은 지만 안다. 말 그대로 용병이다. 돈 받고 온 놈들이라서. 그런 게 이제 초창기에는 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좀 있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게 이제 좀 없어졌죠. 근데 이제는 그걸 떠나서 거의 진짜 팀원이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 LG 같은 경우만 해도 수년 전서부터 아주 인성 좋은 뭐야? 살아 있어요, 인계님? 너무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고, 늘 행복하시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따뜻한 소식을 들으면 그런 거 생각나요. 우리 켈리 선수, 그다음에 그 윌슨 이런 선수들 너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스틴도 살벌하잖아요. 우리 팀에 대한 이 로열티가. 그래서 좋은 외국인 선수를 뽑을 때는 보통 그 팀에 대한 로열티도 남다르더라. 요번에 네일 같은 경우 네일 같은 경우도 정말 다른 메이저리그를 도전하고 다른 기회가 많았는데도 나는 기아에서 가족 같은 기아에서 우승의 맛을 또 보고 싶다. 그래서 재계약했대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것들. 근데 그런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리그는 좋은 겁니다. 정말 한 팀으로서 히메네스는 한국말을 엄청 잘하던데요 라고. 걘 반 한국애라니까요. 그리고 요즘엔 그 K컬처가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예전보다 우리나라 말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자랑스러운 거죠. 세종대왕님이 아주 뿌듯해 하시겠죠. 그래서 로하스 이렇게 KT의 비시즌 때 선수들을 도미니카로 초청해서 함께했다라는 소식도 KT의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두산 스프링 캠프입니다. 제가 올 시즌을 앞두고 투수진 선발 빅3 기아, 두산, 한화 여기에 한 팀 더 KT 4팀을 뽑아드렸잖아요. 예상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두산은
외국인 선수들 둘 빼고, 그죠? 예, 둘 빼고 곽빈 빼고 좌완 최승용, 우완 김유성, 그리고 항상 기대주인 한국 시리즈 선발까지 등판했던 김민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영하, 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원주는 이제 아예 경쟁에서도 이름이 막 빠질 정도로 양과 질적으로 두산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한 가지, 두산은 항상 그게 있습니다. 선발이 됐던 불펜이 됐던 그 문화가 있죠. 얘네들은 직구 위주의 구위 좋은 애들을 참 선호합니다. 두산은. 그게 선발이던 불펜이던. 그게 거기에 정통파. 그러다 보니 두산이 상대적으로 좌완 선발에 대한 부족이, 그리고 니즈가 전통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그게 하도 오래되다 보니 장원준 선수를 4년에 100억 그 당시 돈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데리고 와서 성공을 했고, 장원준 선수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마땅한 좌완 선발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좌완이 있을 때는 그나마 외국인 좌완을 썼지만 선발.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승용 선수를 그래서 제가 죽으나 사나 두산은 선발로 키워야 된다라고 울부짖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돼야 되고. 그러면 외국인 둘 그렇다고 치고. 근데 올해 또 두산은 외국인 선수들이 또 좌완이란 말이에요. 근데 김유성은 제가 봤을 때 작년에도 선발로 나왔던 경기들을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선발로 가면 저는 사실 김유성은 불펜 쪽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선발로 간다라고 했을 때 나쁘냐? 그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스태미너일 겁니다. 스태미너. 한 경기에서 오래 던지는 그 스태미너. 스프링 캠프에서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투수가 스프링 캠프에서 준비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루틴입니다. 루틴. 내 몸을 그러니까 그래서 스프링 캠프에서 보직이 확정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내 보직이 만약에 선발로 결정이 되면 내 몸을 4일턴, 5일턴에 맞게끔 그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스프링 캠프에서.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볼 개수 3일 쉬고 이틀째 불펜 피칭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불펜으로 보직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하루에 20개, 30개를 연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그 루틴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스프링 캠프에서 그 선수가 좋다 나쁘다는 그건 보직이 정해진 다음에 루틴을 다 하면서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김유성 선수나 김민규 선수, 특히 김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기 전에도 선발로도 뛰었던 선수고, 대체 선발, 뭐 롱맨, 최승용 선수도 마찬가지. 선발 갔다 불펜 갔다 선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선수잖아요. 김유성 선수도 그랬고. 그래서 두산은 분명한 건 수비 위주의 야구를 하나와 함께 올해 해야 될 텐데, 투수들이 강하니까 스프링 캠프에서 선발 픽스, 불펜 픽스, 이 작업을 어느 정도는 다 하고 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선발까지는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건 외국인 선수 2명과 곽빈까지겠죠. 여기까지는 인정이에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4번, 5번 선발이 픽스가 돼서 로테이션을 퀄리티 있게 돌아가 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그 후보군들이 이렇게 지금 스프링 캠프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다.
라는 거고, 저기서 이제 안 되는 선수들은 불펜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롱맨이 됐던, 아니면 퓨처스에서 선발을 돌던, 그건 이제 코칭 스태프의 몫이죠. 지금 두산은 스프링 캠프에서 이런 선수들이 선발 후보군으로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롯데 김태형 감독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올해 롯데는 역설적으로 지금 이 기사는 마운드 정비가 최우선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역설적으로 야수 쪽은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롯데는 빠따는 분명히 기본 이상은 할 겁니다. 거기에 담장까지 날려버렸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홈에서, 여기서 우린 롯데입니다. 홈에서 홈런을 맞더라도 우리도 치면 돼. 맞불러 올 거야. 그 자신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유강남 선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유강남 선수는 팀에 정말 직접적인 도움이 되려면 포수는 두 번째다. 오히려 타자로서 유강남 선수가 얼마나 장타력에 보탬이 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롯데는 지금 김태형 감독님이 스프링 캠프에서 마운드 정비가 최우선 과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서부터 울부짖었던 얘기가 있죠. 조금 전에 두산 같은 경우랑 정반대입니다. 자, 두산은 외국인 둘에 곽빈까지는 이견이 없이 최상급이다. 근데 롯데는 외국인 둘 그렇다 치고 박세웅이잖아요. 제가 늘 박세웅 얘기하잖아요. 야가 기복이가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박세웅이 13승 이상 해주는 투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맨날 안 되니까 제가 안타까워 죽겠다고. 울산 모비스의 이우석 선수가 에이스래요. 근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니, 잘 들어가는 날은 3점 슛이 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날은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무슨 에이스냐. 그래서 저는 이우석을 에이스라고 인정을 안 한대잖아요. 울산 모비스에. 근데 박세웅 선수가 그런다니까요. 매년 보면 박세웅 선수는 잘 던지는 날 3분의 1, 대충 삐까삐까한 날 3분의 1, 못 던지는 날 3분의 1. 그게 뭔 에이스야. 맞잖아요. 그 박세웅 선수는 다른 거 없어요. 일단 박세웅 선수가 해야 될 건 기복을 줄여야 됩니다. 그 기복을 줄이고 에버리지를 보여줄 수 있는 투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장기 계약 금액을 줬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그랬죠. 이건 조금 과한 것 같은데 라고.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좋아요. 박세웅이 뭐 웬만해서는 로테이션에서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에이스는요, 로테이션만 돈다고 에이스가 아니에요. 로테이션을 돌고 퀄리티까지 좋아야 그나마 그때 비로소 에이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롯데에서는 죽으나 사나 박세웅 선수가 국내 투수의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뒤로 김진욱이던 나균환이던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외국인 투수 잘 잡아놨어. 예를 들어서 잘 잡아놨어. 근데 박세웅이 맨날 여기서 세 번째에서 데꼬복고가 있어.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두산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곽빈도 그렇게 따지면 기복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곽빈과 박세웅을 갖다가 초이스 해봐라고 하면 대부분의 야구 팬들은 아마 곽빈 쪽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똑같이 기복이 있어도 곽빈은 그래도 힘으로 누르는 맛이라도 있는데 박세웅은 힘으로 누르는 맛도 떨어져요. 장타 허용률이 많고.
더군다나 롯데 역시 선발진이 확실하게 픽스가 박세웅 말고는 김진욱 선수도 지금 팔꿈치가 좀 안 좋다고 하니까 좀 봐야 되는데 픽스된 선수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박세웅 선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올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하잖아요. 그래서 구단 분석 수년 전 거서부터 다시 한번 찾아서 보세요. 롯데 편. 박세웅 맨날 얘기해놨습니다. 적어도 박세웅 선수가 국가대표 투수로서 레귤러로 매번 뽑히려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롯데에서 박세웅 선수가 계산이 서는 에버리지가 개런티가 되는 투수가 돼야 그래야 국가대표로 레귤러로 계속 뽑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수년간의 박세웅 선수의 모습은 롯데에서도 기복이 심한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김태형 감독이 아마 머릿속에 그 생각하실 거예요. 마운드 정비가 최우선이다. 일단 첫 번째 박세웅. 첫 번째 박세웅. 두 번째 불펜. 불펜 어떻게 구상할 것이냐. 솔직히 구승민, 김원중 여기는 변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변수가 없어야 돼요. 무조건 잘해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가장 키플레이어가 최준용 선수라고 생각해요. 최준용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최준용 선수가 베스트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스프링 캠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롯데 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구승민과 김원중이 계산이 완벽하게 서는 완벽한 필승조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다. 오히려 최준용 선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구승민보다 최준용 선수가 조금 더 안정감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 김원중은 그렇다고 치고 솔직히 김원중 그렇다고 치고입니다. 제가 봤을 때 김원중 작년에 유영찬 이 선수들 되게 잘해줬잖아요. 롯데와 LG에서. 맞죠? 롯데와 LG에서입니다. 그런데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다? 거짓말. 거짓말. 너무 거짓말. 그리고 이적해온 정철원 선수가 김태형 감독의 픽이잖아요. 그러면 김태형 감독은 정철원 선수를 무조건 필승조로 쓸 거라고요. 그럼 보세요. 정철원 선수하고 최준용 선수가 키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승민하고 김원중이 뭐 어떻고 저떻고지.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스프링 캠프에서는 야수는 야수대로 그냥 천엽배로 둬도 롯데는 기본 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은 아예 그냥 마운드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롯데는 마운드가 되는 해에는 포스트 시즌에 갔습니다. 예전에 박진영 선수 난리쳤을 때 갔죠. 박진영 선수 잘 던졌을 때. 그때 이제 불펜 포크볼러들 조정훈 선수 있었고 그죠? 롯데는 다른 거 없어요. 투수진만 되면 돼요.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자, 그 다음에 이 기사 거짓말. 하나 스프링 캠프에서 심우준이 1번 타자로서 과연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이 기사가 뭐가 거짓말이냐?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화 2년 동안 1번 숙제 못 풀었다. 자, 이 워딩이 그냥 틀렸습니다. 2년 동안? 12년 동안 아니고? 이게 2년이 맞아요? 12년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화는 정근우 이용규 선수 빠져나간 다음서부터 1번 타자가 픽스가 안 돼 있는데 왜 거짓말하지? 그 바톤을 정은원 선수가 맡아주길 바랬는데 반짝하더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1번 타자가 없어갖고 난리 구슬치고 있는데 무슨 2년 동안이래. 뻥치시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한화의 스프링 캠프에 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화 이글스의 감독님이십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한화 이글스의 1번 타자를 누구라고 구상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한번 채팅창에다가 써보세요. 최인호, 자존심님 최인호, 용병, 황영묵, 플로리얼, 황영묵. 황영묵 선수가 생각 외로 많네요. 무조건 최인호. 안치홍 나왔습니다. 안치홍.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최인호 선수로 간다면 이건 테스트. 플로리얼로 간다면 테스트. 황영묵으로 간다면 테스트.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한화는 누가 1번에 들어가도 전부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한화는 올 시즌을 치르면서 이 친구 심지어 심우준까지도 분명히 시즌 개막하고 나서 테스트를 또 거칠 겁니다.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한화는 옳았구나 하는 1번 타작감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보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안치홍 선수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제 안치홍 선수는 사실은 1번, 2번에 갖다 놓기에는 굉장히 좀 버겁죠. 근데 스타일로만 놓고 보면은 심우준 선수가 1번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그러기에는 심우준 선수가 배팅 에버리지가 너무 떨어지니까 에버리지가 어느 정도 되면 한화에서 1번 치기에는 딱이죠. 스타일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 문제는 1번 타자는 스타일만 갖고는 할 수 없습니다. 퍼포먼스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기아 얘기할 때 항상 김도용 같은 리그 최강의 1번 타작감을 놔두고 3번에 쓰는 게 저는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김도용 선수는 다 가졌잖아요. 근데 심우준 선수는 가진 건 좋은데 가장 중요한 에버리지가 떨어집니다. 에버리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우준 선수가 난제를 해결해 줄까라고 기사를 쓰신 걸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한화에 현재 마땅한 1번감이 어느 정도 검증된 옵션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럼 아까 롯데는 스프링 캠프에서 투수들의 픽스와 그다음에 컨디션을 메이드 시켜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보직까지도가 1순위라면 여기는 많은 난제 중에 숙제 중에 1번 타자 픽스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지금 한화 팬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한화는 아마 개막하고 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채팅창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마평에 올려주셨던 그런 선수들을 계속해서 시즌 초반에는 테스트를 하다가 거기에서 뭔가가 적합한 선수가 나온다면 그 체제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타크로스님께서 한화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기아의 최원준 선수를 오버페이를 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외야 보강과 1번 타작감으로서. 바로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거.
최원중 같은 옵션이 한화에 가장 필요하고 좋은 옵션이죠. 좋은 카드죠. 한화의 1번 타자가 올해 어떻게 되느냐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SSG. 이 추신수 어드바이저가 또 일종의 기부를 했습니다. 저는 추신수 선수를 보면 잘 배운 것 같아요. 미국에서. 뭐를? 베푸는 의미를. 저는 그 대인배 마인드는 완전 리스펙입니다. 완전 리스펙. 네, 삼성 1등님 안녕하세요. 왜냐하면 이 추신수 선수가 미국에 있을 때 텍사스였나요? 그 마이너리그 선수들한테 한번 도시락인가 뭐 식사 한번 쫙 쐈죠. 예.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 그 급여 내 돈으로 맞춰주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도 보면 항상 뭔가를 베풀어요. 스태프들한테도 베풀고 요번에도 케이터링을 쫙 베풀었대요. 그리고 스태프들한테 또 신발 선물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방송 출연할 때도 보니까 방송 스태프분들한테도 옷 같은 거 이렇게 추우면 춥다고 쫙 구매해갖고 다 돌리고. 본인이 야구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했다고 본인이 조금 그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베품의 마인드가 너무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고액연봉 받는 선수들이 많이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메이저가 아닌 것 같아요. 요번에 오따니가 그 산불 났을 때도 그렇고 LA에. 그러니까 사실 그 기부 문화가 미국은 서양은 우리나라랑 조금 좀 다르잖아요. 저도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뉘앙스적으로만 조금 좀 감이 좀 잡히는데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조금 그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안 돼 있죠. 근데 미국이나 서양은 기부 문화가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TV가 하나 큰 문화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이 온라인 기부 문화, 별풍선, 기부. 그게 이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또 그게 무슨 뭐 나쁜 의미다 막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는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야죠. 근데 저는 추신수 선수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은 좀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어린 친구들에게 자비를 털어갖고 이 유망 본인도 마이너리그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걸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죠. 나는 야구로서 이만큼 성공해서 이만큼 누리니까 우리 후배들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저런 것들은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기회만 되면 뭔가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저런 마인드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제도가 있죠. 상 같은 것도 있고 미국은. 근데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조금 아프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 고액 연봉자들이 기부를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세금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부금은 세제 혜택을 받거든요. 소득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공제의 일환으로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끝나면은 뭐 야구 용품 몇 천만 원어치 기부했다. 이거 다 영수증 받거든요. 그거 많아요. 그거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뭘 영수증 처리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기부죠. 스태프들한테 맞춤 운동화 선물했는데 영수증 주세요. 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아무튼 추신수 선수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을 전달해 주는 게 야구 외적으로도 이런 문화적으로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전 리스펙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 LG 트윈스 투수였던 차우찬 선수가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오승환 선수가 예전처럼 3연투 4연투가 아니라 일주일에 2경기 정도로 딱 잡아놓고 오승환 선수를 기용한다면 분명히 오승환 선수는 아직도 경쟁력이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매체에서는 그건 너무 동떨어진 소리 아니냐 현실이랑. 우리나라 리그 수준이 불펜 뎁스가 만만치 뛰어나지 않은데 특정 선수에게 너는 이틀만 나와 그러면 다른 선수에게 과부하 걸리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야 이게 어떤 부분이 맞다, 어떤 부분이 틀리다로 논하기에는 이게 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틀만 딱 등판하게 하면 좋다, 경쟁력 있다, 아니다, 그러면 다른 선수들한테 과부하 걸리지 않느냐? 요게 약간 논쟁거리가 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소님은 경쟁이 안 되면 냉정해야 된다. 치킨 형님은 오승환은 관리 문제라기보다는 구위가 떨어진 느낌이다. 머피님은 불펜은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는 나가야 된다. 그래야 불펜이다. 듀중사님은 신예들을 위해서 은퇴하는 게 점점점. 근데 저는 떨어졌다고 해도 못 쓸 정도는 아니다. 후반기에는 떨어졌지만 전반기에는 버텼다. 최강기아님,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수를 정해놓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예전보다 분명히 떨어졌으니까 추격조로 가는 게 맞다. 좋은 의견이시네. 롱맨이 될지 모르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경은 선수랑 김진성 선수와 비교를 좀 하면 논리가 정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 하면 냉정하게 오승환 선수가 지금 1군에서 삼성에서 SSG의 노경은
LG 트윈스의 김진성 선수 같은 경쟁력을 보여준다면 날짜를 정하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결국 프로는요,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되고 경쟁력이 곧 그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승환 선수가 과거에 대한민국 최고의 마무리로서 그리고 마무리의 대명사로서 그가 쌓아온 퍼포먼스는 절대 영원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작금의 현실에서 삼성 라이온스는 우승을 노려야 되는 팀인데 오승환 선수에게 뭔가 특혜 비슷한 혹은 뭔가 관리 비슷한 거를 페넌트 레이스에서 해주기에는 삼성 라이온스가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승환 선수의 그 기용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저는 솔직히 사치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는 뭐냐? 우승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오승환 선수가 우승을 노리는 팀의 클로저가 됐던 세런맨이 됐던 경쟁에서 이겨. 그리고 경쟁력을 보여줘. 그럼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도태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만약에 삼성 라이온스가 페넌트 레이스에서 정말 여유 있게 쫙 앞서 나가. 그래서 팀의 레전드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레전드이자 전설? 똑같은 얘기 아니야? Sorry. 어쨌든 오승환 선수한테 일주일에 2번, 3번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줄 수 있을 만큼의 승수가 여유가 있어. 그러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삼성이 분명히 생각을 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승환 선수가 절대 무슨 뭐 저는 퇴물이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냉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팀이 오승환 선수를 바라보는 잣대가 그래야 팀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고 자 다음은 LG 소식입니다. 정우영 선수가 저는 올해 LG 트윈스 불펜의 키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찬 아니에요. 저는 정우영, 박명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던 옵션 중에 얼마나 팀 불펜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정우영이, 박명근이. 근데 그 두 친구가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옵션이 되면 비벼볼만 할 겁니다. LG 불펜이. 근데 만약에 정우영과 박명근이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되는 수준으로 계속 남아있다면 또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정우영 선수는 비시즌 동안에 이 본인이 SNS를 통해서 항상 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트레드라는 곳에 결국은 6주 동안 다녀왔답니다. 여기. 그리고 그쪽 코칭 스태프과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견을 나눴대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본인한테 마음에 와닿았던 말이 그쪽 코치들의 얘기 중에 조급해하지 말자였답니다. 너 너무 조급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왜? 데뷔하고 나서 정우영 선수는 루키 시즌서부터 4년 연속 거의 70경기 이상을 도맡아 던질 정도로 투심 하나 갖고 리그를 평정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 구속도 느려졌네. 나 자신감 떨어졌네. 나 맞아나가네. 나 이제 필승조가 아니네.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도태되는 것 같고 근데 아직 나이는 한창 나이고 그러니 당연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LG 트윈스에서 가장 기대하는 옵션은 정우영 선수입니다. 그리고 박명근 선수. 왜? 백승현 선수와 유영찬 선수는요. 저는 재활
그리고 컨디션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진성 선수는 그냥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장현식 선수는 유영찬 선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유영찬 선수가 돌아올 때까지는 장현식 이퀄 유영찬 똔똔입니다. 김강률 선수는 없던 옵션이지만 김강률 선수가 한 이닝을 완벽하게 샤프하게 막아준다? 저는 그렇게 솔직히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올해 LG 트윈스의 불펜에 성패의 키를 저는 좌우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덕주는요 와야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우영 선수가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본인이 6주 동안 트레이드에서 갈고 닦은 거, 그 다음에 심리 컨트롤한 거를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는 잘 이 조율하고 조절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버페이스 하면 안 돼요. 정우영 선수는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됩니다.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조급함이에요. 그거 나오면 안 됩니다. 다쳐요 그러면. 그래서 본인이 페이스 조절을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 정우영 선수는 잘 할 겁니다. 부드럽게 잘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 사진에서 제가 한 가지 정우영 선수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저 양말의 높이예요. 이 남성분들 여름에 반바지 입으실 때 양말의 높이를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정우영 선수는요, 양말의 높이를 여기 신발끈 있는 요까지 내렸어야 돼요. 지금 이 높이가 굉장히 애매한 높이입니다. 얘가 더군다나 하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양말을 자꾸 끌어올리면 굉장히 바란스가 이상해집니다. 여름에 양말의 높이 올려 신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낮추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운동화 신을 때 발목 양말 신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요즘 남성분들 발목까지 안 올라오는 이상한 그 발 뒤꿈치까지 오는 양말 신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준모님, 좋은 상상님, 저 양말이 FA 총액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칩니다. 많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이게 지적당할 게 많아요. 선글라스 색깔, 퍼런색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언밸런스 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정우영 선수. 몸이 아까워요. 정우영 선수의 몸매가. 근데 기아는 어저께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기아는 올해도 재미없을 거라니까요. 보세요. 기아는 필승조가 3명 있는 것도 부러운데 최대 8명까지 만들 수 있다. 그쵸,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조상우가 불펜 피칭 했는데 140 했다. 근데 조상우를 굳이 만들어서 마무리로 돌리려고 하지 마라. 정혜영이 있는데. 거기는 왼손 곽도규, 최지민, 김도현 오른손, 정혜영 뭐 말할 것도 없고. 에렌 트윈스님 감사합니다. 디진 형님, 근데 뭔가 설레발인가 진짜 기아가 강한 건가? 라고. 설레발 아니에요. 잘 던져요. 건방지지만 제가 이 팀은 강한 팀입니다 라고 하면 그 팀 강한 팀입니다. 건방지게 들리시겠지만. 근데 12년 동안 구단 분석하면서 제 나름의 노하우가 생겨갖고 그냥 강한 팀이에요. 기아는. 근데 삼성은 자신있게 2강이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불펜 때문에 조금 꺼림칙합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아는 제가 그랬잖아요. 기아는 재미없을 거라고. 올 시즌도. 솔직히 기아의 대항마가 전 떠오르는 팀이 없어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결과가 틀릴지 알아도 지금 제 기준에서는 기아 이건 다른 팀. 그러니까 다른 팀이라는 건 약간 조금 더 오버하면 다른 리그 팀. 나머지 전 이런 것 같아요. 전 그래요. 전체적으로. 싱현천사님, 형님 LG는이라고.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LG가 기아 대항마가 될 것 같나? 작년에 LG가 기아 4승 14패인가요? 네. 찢어졌죠 아주. 근데 기아가 팜을 잘 키운 건가요? FA를 잘한 건가요? 기아는 잘 참았죠. 단풍님. 아유 어저께도 선물 주시고. 뭐를 잘 참았어요. 그동안 기아가 성적이 안 날 때 유망주들 끌어모으고 유망주들 끌어모으고 기존 선수들 으쌰으쌰 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모아갖고 거기에 나성범 빵! 최영우 빵! 그 시너지가 빵! 하고 터지는 거죠. 으쌰으쌰 잘했어요. 근데 LG는 그게 연속성이 좀 부족했던 거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2023 시즌에 우승하고 2024 시즌 프리뷰에서 보통 작년의 우승팀을 올해도 1순위로 우승팀 후보로 꼽는데 저는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LG가 2024 시즌 1순위 우승 후보여야 되는데 제 눈에는 아니다. 기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LG는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고. 근데 기아가 작년에 우승했는데 저는 지금도 올해 1순위는 기아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기아는 그냥 제 기준에서는 강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시즌 성적 맛보기에서 기아는 올해도 문제다. 뭐가 문제냐? 재미가 없을 거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기아 팬분들이 음에 이 말려 죽일 놈의 새끼가 무엇인데 뭐 네가 뭘 한다고 기아 야구가 재미가 없어야 이 호로샹 놈의 새끼 이러면서 또 막 댓글에다가 그게 그 뜻이 아니야 이 양반들아. 음에 미치해본 그 말뜻을 그래 몰라주면 나는 섭하지. 그러면 또 이거 보고 뭐요? 이 새끼 고향이 어디요? 웃다 우리 동양 사람이든가? 저 서울인데요. 기아는 그냥 올해도 재밌게 즐기세요. 물론 업앤다운이 있겠죠. 시즌 치르다 보면. 그래야 또 재미도 있는 거고. 올해도 재밌을 겁니다. 기아는. 이기는 재미. 구단 분석. 제가 수요일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서부터. 오늘 2월 2일이거든요. 2월 3, 4, 5일서부터 키움 편을 시작으로 대장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순서대로 차근차근 2024년 각 팀들의 리뷰 그리고 2025년 그 해당 팀들의 프리뷰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제 시그니처 프로그램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또 널리 또 알려주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응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저도 지치지 않고 텐션 유지하면서 열심히 우리 편집자랑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캐스터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